이루어진 소망 그 안에서 살기. 15년 전쯤에 아내와 저는 땅을 구입해서 2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 사무실과 살 곳을 마련하고 나머지 넓은 공터에는 아무것도 짓지 않았습니다. 재정 상황만 괜찮아진다면 아파트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용자를 갚아나가느라 아파트를 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모아놓은 예금이 꽤 있었지만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이 돈을 써버리면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잘 이용하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돈을 하나도 쓰지 않더라도 소망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선생님께 배웠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하고 돈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길 가장 바라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건물의 완성된 모습을 마음속에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림도 그려보고 우리가 원하는 새 건물을 마음속에서 지어보았습니다. 결과에서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의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되고 그 건물들의 사람이 꽉 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아파트에 대하여 상상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세입자에게 세를 내주기도 하고 모든 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도 하며 친구들이 우리가 이뤄낸 성과에 대해 칭찬을 해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 등의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장면 속에 특정한 친구 하나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생각들을 괴상한 것이라 생각하여 얼마 동안 우리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 이 건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 너무 환상적이야. 하루는 건물에 대해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이웃에 아파트 여러 채를 지었던 토목건설업자에 대해 얘기해줬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라고는 건축 중이라는 표지판에 나타난 이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에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토목건설업자를 찾아가는 대신 굳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매일같이 상상하는 시간에 계속 보내며 우리 부부는 이제 원하는 것에 완전히 용화되었고 드디어 성공적으로 결과에서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낯선 한 사람이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내가 몇 주 전에 언급했던 그 토목 건설업자였습니다. 망설이는 투로 왜 여기에 찾아오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제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그들이 보통 절 찾아오는데 말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지나다니며 왜 이 모퉁이에는 아파트가 없는지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아파트를 짓고 싶었는데 계획을 실행에 옮길 만한 돈이 없고 그게 설사 몇백 달러밖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는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냉담한 반응이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의 흥미를 불러일으킨 듯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 일을 잊고 지냈으며 그는 다시 찾아왔고 자신이 계획을 세웠으며 비용은 총 3만 달러가 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건물을 갖고 있다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그 상상 속의 결과 속에 살고 있었고 마음속의 영상은 외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완벽하게 그 건물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다시 찾아와 자신의 서류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 건물과 거의 일치하는 설계도를 찾았다고 말했을 때에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설계도 덕에
건물 설계 비용이 들지 않아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또 그저 감사하다고 말하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면 어떤 해결 방안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소원이 있었고 우리는 그 결과 속에 살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건축업자가 다시 찾아와서는 대출 회사를 알선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제안이었지만 우리가 그린 그 소망의 상상 속에서 그 건물을 짓는데 돈이 단 한 푼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같이 흘러갑니다. 끝내 건설업자는 다음날 다시 찾아왔고 그리고는 마치 어떤 선물이라도 준비한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쨌든 새 건물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대부할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신다면 제 변호사가 계약서를 가지고 올 거고 임대료 수입으로 나중에 갚으시면 됩니다. 이제야 우리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곧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완공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아파트는 임차 계약을 맞추었고 완공되는 날까지 딱 하나의 집을 제외하고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났던 이 기적같이 보이는 일들 때문에 나는 계속 전율을 느꼈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집에 대해서도 상상의 힘을 이용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멀리했던 그 친구도 우리의 새 건물이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그녀에게 건물 이곳저곳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우리가 오래 전에 상상했던 그 말을 또박또박 했습니다. 의사 선생 너무 환상적이야. 이것이 인간의 고귀한 꿈들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